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두 분의 질의를 받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영모 의장입니다. 시정 천하기 시민의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이는 그런 이제 구호가 있는데요. 시민의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김포시의 정책을 보면은 홍보를 하면 정책이 공급자의 입장에서 홍보가 되고 있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숫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또 제가 좀 아쉽게 보는 것이 기자의 입장으로서 김포시의 종합적인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왜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겁니다. 정책 부서가 없지 않느냐. 김포시의 어떤 발전적인 동력을 개발하거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또 희망도 있었을 거고 또 시행착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장님의 평가는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있어서는 선순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환적인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반대로 부작용만 생기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눈물 나는 그런 사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하셔가지고 모든 정책이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에 어떤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의 행정이 시민과 함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또 올바른 정책 기반을 하기 위해서 이 공직자들의 어떤 자세 전환을 주문해 주셨는데 공감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취임하고 나서 1970여의 공무원들을 제가 인사를 하고 지켜보니까 많이 어깨가 좀 늘어져 있고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위선실기를 준비하면서 이 공무원들의 어떤 의열 그리고 자세들을 갖다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을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 다각도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최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리는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시민들을 만나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조직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좀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못했다라는 일련의 평가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자세를 또 역할들을 가다듬고 전환시키는 부분들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공급자 중심의 홍보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공감합니다. 실제로 보도자료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 일방으로 전달하는 어떤 소통의 어떤 구조보다는 서로 상호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좀 하겠고요. 그 일환으로 오늘 지금 이 브리핑 이전에 언론인들이 함께 시청에 오셔서 또 교환하시고 또 시장을 포함해서 실국장들하고 이렇게 좀 차담을 하든 아니면 브리핑을 하든 기자 브리핑룸을 여기 옆에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 어떤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부서가 구조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해 보고 싶어요. 우리 1970여 명의 공직자들 나름대로 그동안의 행정 노하우 그리고 전문성들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떠한 그릇, 조직이라고 하는 그릇이 그동안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들, 또 역동성, 창의성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은 바로 시장이 행정 책임자인 제가 그것을 열어줘야 되겠죠. 단순히 지금 행정과도 있고 기획 담당하실도 있고 이 정책을 위반할 수 있는 정책 부서와 팀들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재생산되는 정책의 재생산들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책임으로 좀 제가 느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2019년도 상반기 내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과정에 아마 역할이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니까 저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힘드냐라는 시민들의 말씀에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단 엄청 바쁘네요. 정말 무진장 바쁘네요. 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나름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동안의 바쁨이었는지 그런 것은 우리 그 언론인들께서 이따가 저에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이전과는 틀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포시 공직 사회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역할과 자세들을 가다듬었고 그것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족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나름의 자세를 좀 해봅니다. 네, 저기 곽종태 의원님. 네, 김부준을 국장입니다. 지금 그 정책 장관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그대로 보장한다 해서 생각하는데 어떤 시의 그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정책 장관의 협조 사인이 들어가야 시장님이 보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겠습니다. 지금 정책 장관이 시장님이 수주한 장관 역할인지 아니면은 책임 있는 행정의 라인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협조 사인이 된 사업이나 정책이 잘못되었을 때 행정에 손실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럼 그때 이분도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인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몰권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예. 저는 한 가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의 환경을 그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시작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2월달 지난해 12월달이죠. 끝나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2개월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는 결과 환경부가 의뢰를 했던 그 연구 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도검사 그러니까 국내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정도관리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관리를 받지 않은 업체였어요. 그래서 김포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다 대고 항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속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임명을
할 때 그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주지시켰고요. 그리고 묵상원과 또 하나의 결정권자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역 김포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릎 소리 들으시죠.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문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월권은 더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오로지 정책자문관은 자문관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도시개발,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동착한 또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민원이었죠. 그 민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어요. 단순히 어느 마을에 어떠한 공장 인허가나 제조장 건립과 관련된 민원이 아니잖아요. 대형 김포의 미래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자문이 필요했죠. 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일과 뭐 기획담당관실 공무원 조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이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책자문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 행정 책임에 대한 부분 질문 주셨는데 9급 직원이 하든 7급 뭐 과장, 국장들이 해야 하는 모든 행정의 책임은 시장에 있는 것이죠.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정책자문관의 어떤 행정 책임에 대한 것 시장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국장님들의 행정과오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시장이 지는 것이고요. 그런 자세로 시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연구교육 관련된 부분, 뭐 김포저널 기사 간혹 취재하신 기사들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국내 환경원과 관련된 자격 요건들, 그리고 환경부의 연구용역 발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좀 재차 공개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을 주문하신 건데요. 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이유에서 연구 용역과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분 발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 방문을 해서라도 확인을 좀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금 주신 말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제부터. 에너지 경제신문의 유현상 기자인데요. 저는 한 가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주에서 발표한 그 미세먼지 현황 중에 김포 지역이 미세먼지 사업장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계속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개선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 드리겠습니다. 대책 관련에 대한 질문이신데 많은 부분 좀 어려움과 깝깝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근원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업종 또 사업장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저희들 법과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강제해서라도 근원적인 차단을 지금 실시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공원 파트에서는 뭐 도시숲, 가로수 이런 것들 중에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험성 또 사전 예방과 관련된 것들을 좀 홍보하고 알려주는 그런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를 더 확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은 나름 광역 단체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최대한 발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에 앞서서 2019년 조사 기관에 의하면 전국 시도 85개 시도 중에서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가 부분 85개 중에서 기포시가 30위를 했습니다. 2019년 평가에는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이 세 개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85개 중에서 30위를 했다는 것은 기포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참 고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시장님께서는 관광 김포를 만들어 김포 100년 물거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북 화해 무드를 통해서 광역부나 시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경화부지사 그리고 고양시, 하주시, 연천군, 수원, 포천, 심지어 창원까지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 자금이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조례 제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과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 이렇게 관광 인프를 지향하시는 시장님께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 모습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 시도를 시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김포 미래 비전 도시개발 전략을 소개하면서 김포 100년 먹거리를 경제와 관광에 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와 관광이라고 하는 두 축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 중요합니다. 또 그러한 한반도 정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더 진척된 어떤 결정 사항들이 도출되고 아마 급격하게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접경 지역이죠. 80% 지금은 지난 국방부에서 발표한 부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70%의 부사시설 지역으로 되어 있는 김포시가 이러한 남북 화해 교류 평화에 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남북 교류와 관련된 것들은 중앙정부의 어떤
일련의 정책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진행된 것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민간 교류의 협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적에서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지방정부가 나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제가 적정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10개 시군이 적정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고향 등 5개가 또 적정지역으로 있어서 총 15개가 적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15개 중에서 특히 휴전선과 경기를 하고 있는 10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가 이 남북교류에 보탬도 되고 또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이부 적정지역 군하하고의 기본적인 교류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방북계획을 계속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언젠가 어떤 포럼에서 제가 기조발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10개, 더 나아가서 15개 적정지역 시군에서 이런 평화사업, 통일사업을 마구식으로 이렇게 좀 계획하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적정지역 개발 사업의 난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을 함께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서도 적정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정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2019년도 민선 7기에서는 애초에 시의회 보고하기로는 50억의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시의회 의견도 일부 좀 수렴해서 이 100억의 기금을 50억의 기금을 100억으로 늘려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김포가 남북관계에서의 평화 선도도시로 중심 도시로 나가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거 아닌가요? 잠깐만 해주세요. 이번에는 2대1의 이종일 기자님하고 뉴스준의 정진대 기자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경제와 관광 사업을 올해 이제 집중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주요 산업 육성 계획이 필요한데 김포는 그러한 계획이 발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중소기업들만 영소 그런 기업들만 잔뜩 들어와 있는데 김포의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산업 정체성이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광벨트 사업도 경치가 좋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거리가 있고 배울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특화시킬 것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만약 계획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올해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든가 TF팀을 구성한다는 이런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고교 평준화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이제 작년에 발표했었는데 그러려면 올해 확정이 돼야지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추가 환경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6,421개 공장들, 사업자들이 김포에 있죠. 전부 다 다수가 영세한 중소기업들 공장들인데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이 이 한계를 좀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일단은 전략 산업이 없는 거죠. 실제로 김포가 주방기구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국에 다른 어떤 시보다도 우수한 기업들도 많고 또 공장의 수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가 어떠한 산업의 주력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공장 중에서 김포시의 전략산업 업종을 선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서구기간 중에는 주방기기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을 김포에 유치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 일자리가 찾을때는 그런 모델로 나가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로드맵도 아직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조강미 일원의 50만 평의 남북교류협력단지를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지금 맞물려서 지금 주신 대기업에 대한 김포 유치권들은 관련 부서들하고 해서 고민하고 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관광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맞는 말씀입니다. 경치가 좋다고 해서 우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거나 채워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자원을 갖고 있는 또 유리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동안 김포의 관광산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업별로 파편적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에 하나 찔끔, 저기 하나 찔끔 이런 식의 어떠한 이것은 관광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결과였죠. 그런데 이러한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그동안의 사업들을 민선칠기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을 연결시켜내면 벨트화가 가능하겠다. 근데 기존에 구축된 이 벨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포만에 갖고 있는 자연 환경들을 새로운 어떤 시각과 접근으로 한다면 충분히 김포시가 추구하는 5개의 관광 벨트는 조성될 것이고 그 5개의 관광 벨트가 어느 지역에 못지않는 참 큰 자산을 확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먼저 2019년도에는 제1단계인 문산 회주 도로 관광 벨트를 1단계로 구축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가서 화성면, 대통면 대명항서부터 시작해서 화성면 절주로 이어지는 그리고 에코센터 그리고 아라마리나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관광 벨트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평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주관한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74%의 찬성률을 가져왔다고 설명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초등학교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교 평준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고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그 고교 평준화가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아마 학령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실시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고교 평준화를 위한 이런 탄원서형의 진정서를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경기도 교육청에 접수가 돼야 경기도 교육청이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실시 용역들을 실시하게 되지요. 그 결과가 나와야만 본격적으로 고교 평준화에 대한 그 진행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와 교육청이 이 경기도와 교육청에 제안할 수 있는 진정 탄원서를 계속 요구서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은 민간사회단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지역 내에서 실천됐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장님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이제 시장님 계획은 올해 교육청이 용역을 조건을 만들어야죠.
시행하면은 내년 3월부터는 평준화가 되는 걸 계획하신 건가요? 과정도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빠른 시일에 상반기 내라도 경기도와 교육청이 김포시를 요구 평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아까 말씀하신 그 요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상반기 계획이에요. 네, 다음 교수님. 뉴스 중에 정지됩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 기자님하고 후배 기자님 이렇게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총론 중에서 강문 두 번째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나 지방정부 이게 전부 이슈가 청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에서도 이 김포시에는 TF-팀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필요 문제입니다. 이게 연일 서울에서 농성을 하고 대모를 하고 머리를 깎고 하는 게 큰 문제인데 여기 유인물 속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안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청년 일자리 창출은 그냥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으며 숫자는 어떻게 됐고 앞으로 1년 동안은 얼마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지금 여기가 업체가 한 2천여 업체가 여기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개수로 알고 계시면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걸 듣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시급성, 중요성들에 대해서부터 언급 안 하셔도 같이 함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좀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 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김포시에서 내고요. 경기에 많이 영향이 되고 있지만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상거래 활동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시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찍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유예를 일찍 실시했지만 저희는 통지립에서 시범 실시했던 것들이 많은 좀 부작용을 좀 가져왔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같은 주정차 구역 내에서의 어떤 소상공인 사장님과 사장님들의 어떤 좀 마찰들도 있었기 때문에 명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이라 시범 실시했던 통지력을 또 확대하지 못했던 한 2, 3년의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 김포시 전 지역을 확대 실시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주의할 수 있는 것은 올 2010년서부터 지역화폐, 김포형 지역화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김포형 지역화폐가 김포시가 하고 있는 많은 복지사업들에 대한 예산들 등등을 이 지역화폐로 좀 유통시키기 위한 좀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세워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어떤 역할들이 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 활동을 조금은 더 플러스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경제 활동의 활성화가 가장 큰 일자리 창출을 내기 위한
대안이죠. 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우량한 기업들이 김포에 많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고요. 나름대로 부족하지만은 김포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갖고 내년도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러한 4년이고 5년이고 그러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끔 경제부에서 지금 나름의 실천 계획과 사업들을 좀 풀어내고 있는데 좀 수치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정확하게 이 목표 공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부장님께서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들을 수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방에 시간 관계상 방에 들어가서 그 서면으로 좀 하고요. 지금 그 민원이 저기 신도시 구례동하고 이 고청에 신도시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무슨 민원이냐면은 도시는 그 신도시로 되어 있는데 질서가 엉망이고 그다음에 그 길 안내 그 표시판 이정표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이정표가 없고 저기 저 교통신호 저 표시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홍병부장님 해주시는데 미세먼지는 저희가 올해 1억 5천을 들여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능력을 실시가 4월달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기본 틀을 잡고 그에 따른 모델을 구성할 거고요. 또한 그 경유차 2005년도 이전에 추구한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금을 보조금을 들어갔고 폐차를 유도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큰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기 자동차를 공급을 해서 미세먼지의 또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고요. 지난해 저희가 전기차 보급 종목 1위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천연가스 차량, 수소 연료 차량, 전기차 그 지원 대책 등을 강화하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올해는 큰 틀에서 논란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미세먼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김포에 지금 뭐 화성이라든가 월곶이라든가 대구시라든가 그런 쪽에 보면 그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공장들이 거의 무허가 공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고 과태료를 낸다고 해도 과태료 부분이 너무 저렴하고 싸니까 과태료 한번 내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공장을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지금 결과가 경기도에서 지금 1년에 계속 이렇게 경기도 환경 쪽에서 계속 이거를 관리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김포 같은 경우는 낮지지가 않고 이런 프로테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보다는 환경부장께서는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발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 이거에 관련된 행정 처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행정 업체 단속은 경기도에서 1위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문 업체라든가 건폐장 이런 업체들이 미세먼지에 상당한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가 단속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무허가 업체들이 이제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영업정지 들어가면 업체에서는
다시 재소송이 들어가서 상당 기간을 영업하는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더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T21의 정광희 대표님하고요, 뉴스21의 김명자 기자님께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CT21의 정광희 기자입니다. 먼저 그 축구센터 유치와 관련돼서 시장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연말 청년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는 기부시설처가 떠나갈 듯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센터 유치를 위한 결의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는 아주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시고요. 또 하나는 국장 책임제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책임국장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자문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의 결정 사항을 밀어주겠다는 부분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럼 국장님들의 정책적인 결정과 정책 자문관의 결정이 이해 충돌했을 때 시장님은 어느 쪽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받아들이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민선 측이 들어와서 저를 강하게 반하게 한 것 중에 하나였지요. 그동안 축구센터 유치가 기포에 꼭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면 나름대로 민선 측이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에 추진되었던 과정과 계획들을 사전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죠. 막판에 축센터 공무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면서 바빠진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이전서부터 어떤 사전의 타당성, 요령 등 재반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갖춘 이후에 공무를 위한 준비겠죠. 이런 필요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늦어져서 그것에 대한 지금 과남이었죠. 이렇게 응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 있는 부지를 물색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서류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실사 등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PT 등을 통해서 시군의 어떤 계획과 입장들이 또 표출될 거고요. 김포시는 축구협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첫 번째 의지의 일환은 늦게 출발했어도 늦게 우리가 명확한 타당성 검토들이 부족했어도 정말 시장 스스로도 이만한 부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에 관련된 우리들의 유리성들을 축구협회에 강하게 어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도 시민 여러분들도 이 축구센터 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국장 책임제를 제가 강조했던 시정 개혁 중에 하나였죠. 이 개혁 과제들은 아직 유효하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불거진 이 자문관과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이런 국장 책임제가 많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주시고 있는데 자문관의 역할을 분명히 당부했고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외부에서 혹여 또 내부에서 평가되어지고 이것이 개선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 다시 한번 국장 책임과 자문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당부하고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충돌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행정조직이고요. 행정조직은
각 시장을 비롯해서 국가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와 시스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의 시스템과 체계 내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관은 오로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것에 자문의 역할이죠. 그 역할을 혹여나 옥사옥의 역할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월권을 하거나 아니면 나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21의 김은자입니다. 네, 국변 온도심에 대해서 잠깐 주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만 맨날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포 원도심이 지금 20, 30년간 아주 낙후된 그런 부분에 너무 긴 시간을 좀 끌고 있는데요. 지난번 한 6개월 전에 3, 4, 5구역 도시개발과 조합장하고 총무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BDA하고 조합장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회의를 한 결과 25% 해제를 동의를 받아오든가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찬성이나 반대가 되면 해제하면서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 공고란에 25%만 기재를 하고 한 표라도 뭐 찬반에 이기면 그런 내용은 절대 다 빠져있고 25%에 대한 해제를 거절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장마다 장서는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 김포 원도심 국변 5구역 옛날에 진짜 김포 거기가 먹는거리인데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그 빨리 개발을 시켜야지 어떤 그 투표만 하다가 보면 그냥 계속 흐름을 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5% 해제 말고 한 표라도 찬반 했을 때 한 표라도 정리가 되고 이기면 한다라는 내용을 왜 빠졌는지 그 궁금하고요. 또 시장님께서 뭐 이게 자꾸 문제점이 잘 안 되면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전에 도시가 행정 예고를 했죠. 그 행정 예고에 대한 내용이 또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한 해제 요건에 대한 행정 예고였어요. 그동안 토지등 30%의 요구가 있을 때 해제 요건들을 축적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밀선치기 추동하면서 시장시이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어떤 지역 주민들 그 중에 국변 재정비 촉진 지구의 3, 4, 5구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죠. 특히 이제 5구역 주민들께서 많이 오셨어요. 찬반이 양분돼서 정말 치열하게 대립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재정비 촉진 지구에 관련된 해제 요건들을 저희들이 한번 타부시제들을 검토해서 좀 확인해 보니까 25%의 해제 기준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이 부분은 찬성하는 조합측과 반대하는 비대측이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서 행정예고를 한 것이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것만 만졌냐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떠한 주민 투표했을 때의 의결 요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손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해제 요건과 관련된 기준 이 30%에서 25% 요 기준만 양측의 동의와 합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의 의지가 뉴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라고는 우려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법과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정 부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시장이 또 행정이 개입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그것이 지금 추출되는 것은 미선출기의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된 정책 기조 중에 하나가 이것 말고 제척된 지역에서의 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심된 방향은 부수고 짓는 도시 어떤 재정비 사업이 아닌 지역을 있는 그대로의 적재성 건물을 간직하는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좀 전달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25% 조합장과 총 그 도시개발과에서 합의한 내용이 25%뿐 아니라 수원 지역에서 한 그 찬반이 한 표라도 이기거나 지거나 그거로다가 가는 거로 원함이 두 가지로다가 조력을 한 거로 얘기가 됐는데 그거는 싹 빼고 25%만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다 투표 결과 50%가 이기면 네,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이제 그쪽 조합 쪽에서 얘기했던 당초에 이제 그런 내용이 거론됐던 거는 투표가 얼마나 이제 되든지 간에 기존 무조건 투표 내용이 나서 찬반이 많은 쪽에 무조건 손을 들어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할 당시에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투표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50% 이상 하고 그게 또 결과에도 50% 이상 나오고 이렇게 하는 기준에 맞춰야지 어떤 선관위 기준도 없이 그냥 뭐 둘이 봐서 하나라도 많은 쪽이 이기자 이런 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난 거기서 합의가 돼. 아니 합의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의 거론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게는 인정해질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던 사항. 한 가지 그러면 작년에 찬반 투표를 해서 52%가 나와서 참 조합측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야지 왜 투표만 하다 끝납니까? 그럼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민들의 그 투표에 대한 거는 그 법적으로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요구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는 그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그대로 의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고 누구든지 그 많은 주민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나온다면 그 사업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거에 과반수 넘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투표 권리에 의해서 투표를 해갖고 결정을 하는 그대로 한 하는 가지 더 붙이자면 그 해제 요건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주민 찬반 투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가 됐든 이해가 됐든 그 제한은 없고요. 그런데 국변 오구역과 관련된 지금 상황에서 혹여 25 행정예보 결과가 25%가 됐든 기존 30%가 됐든 진행되는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양측한테 제한을 하려네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그럼 계속 투표만 하다 마련하는 얘기인데 이제 안정하는 것을 서로 합의를 좀 시키려네요. 더 이상 너무 진짜. 계속 또 다른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또 배제 요건을 충족을 해서 또 투표를 하는 것이 되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좀 요소들을 좀 처단하기 위해서 양측 좀 합의하면 이번 투표 이래로 더 이상의 이의제기나 결과에 대한 승복을 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유도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좀 마무리 시켰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만 아까 한번 질문하셨으니까 질문 안 하신 분들한테 우리 김포TV 아까 조한석 대표님 손 들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질의응답을 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부터
김포TV 조한석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시민의 계속 말씀해오신 백년 먹거리, 그다음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원 발굴에 대해서는 문화나 문화재가 비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그 화성 시장에서 6.25때 탱크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게 지금 탱크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고강리에 충청 관찰사를 했던 민희대치 공격기가 하나 갖다 놔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강리에 토끼굴도 그대로 있고 마석상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리 봉수대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표조사, 올해 학술조사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시청되어 있는 북성산, 장릉산에 북성산성이 흔적을 찾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방치가 되고 있고 지표조사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장릉산에 금강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확한 그런 조사나 이런 발굴 이런 사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천의 유형리에서부터 학원리까지 동굴로 된 수로가 있는데 그게 일제장전기 때 만들어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발굴 조사돼서 우리의 백년 먹거리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자원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부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그 문화재 부분이 향토 유적을 들어가니까 전혀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가 없다는 부분은 담당자들이 그 향토 유적에 대해서 가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향토 유적을 소개할 수 있는 기본 사진 자료마저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좀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의 기본 방향들하고 좀 어긋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제가 의구점을 하나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민속문화 예술이 항상 저희 기부시청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네, 아트빌리지가 경기도로부터 숙박시설로 지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여러 가지 예외 적용 규정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보건법이나 소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숙박업하고 똑같이 적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아트빌리지의 숙박시설은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장 애매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포에 여기저기에 산적해서 숨어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험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지금 시작시키려고 합니다. 미전실기에서 관광가를 신설했죠. 문화관광가. 이러한 관광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행정에서 채워내지 못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을 출범을 시켰죠. 또 고유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기 위한 문화원이 있죠. 이 3자의 기관들이 각기 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출해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는 것들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상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풀어내려고 하는 어떤 좀 협력 수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관광가와 문화재단과 문화원 이 세 개의 기관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일련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부터 먼저 만들 과정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주신 말씀 모두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빌리지와 관련된 것들은 그 숙박 시설은 대구 식품센터에서 우리 관내의 그 모든 그 숙박 시설에 대해서 그 금년도에 일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트빌리지도 아마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보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신홍만 국장님 짧게 좀 질문해 주세요. 짧게.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부조건법에 따라 김포시의 수익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환경 문제라는 굴레에 묶여서 환경부서와 의사의 결정이 늦거나 부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환경에 병들면 사람도 병듭니다. 대전제 하에 저희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헌법 제35조 1항에 보면은 환경권이 아주 기본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틀에서 이제 저희들은 입각하고 있고요. 이 전제하에 김포시의 그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 결정이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조국적으로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고 이해충돌인데 이해충돌이 아니고 정당 충돌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의 어떤 정책이 낭비되는 거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시정에 대해서 묻는 거지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걸 제가 보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부서로서 환경 정책 부서로서 정책 결정이 있어서 의사 결정이 올바른 건지 아니면 미루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검토를 최대한 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부사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서면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충분하게 답변 자료, 각 소관부서의 답변 자료를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 언론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언론 여러분들과 함께 시정 브리핑 새해 진행에 대해서 정말 유의한 시간이었고요. 모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시간 내에 시정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언론 브리핑룸이 오픈했으니까 그곳에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또 아니면 중요한 사안들이 돌출될 때 제가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가서 있는 팩트에 대해서 또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의회 언론 보고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브리핑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들을 언론인들과 함께 차다 그리고 브리핑하는 정례적인 모임을 계속하면서 오늘 부족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김포시를 함께 이끌어가시고 좀 만들어가신다 생각하는 그러한 좀 너그러운 그런 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스포츠월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죽고 살